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백악관 담당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또 최근에 인간 지표들이 출몰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3월 10일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인 주식이 빠진 데서 또 많이 빠졌었는데요. 당시 3월 9일에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변화의 시기다. 과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엄청 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됐느냐?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하는 과도기에 있다. 주식과 코인 좀 떨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또 관세 오르면 더 올랐지 앞으로 더 안 내려갈 걸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코인 주식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겠죠. 코인 맘마라는 한 인플루언서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트럼프가 최근 3개월간 크립토 산업에 준 데미지가 바이든의, 이거 좀 스펠링이 잘못되는데, 4년간 줬던 바이든에 비해서 더 크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최근의 하락이 너무 가팔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맘바가 또 해리스 사진을 올리면서 왠지 귀엽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 사람 뽑았어야 됐지 않았느냐 뭐 이런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면서 아마 머스크라면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다. 어쩌면 나는 그냥 차만 계속 팔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요. 도지라는 부서 일을 하면서 지금 반 머스크, 반 테슬라 감정이 있으니까 뭐 일단 실적 자체도 안 좋은 데다가 사람들이 막 테슬라 차 불태워버리고 막 불매운동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가 한 40% 이상 빠진 것 같거든요. 이래저래 굉장히 흉흉했구나. 최근에 하락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전에 바이든 시절이 더 좋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락을 시키진 않았다. 물론 게리 겐슬러는 아니죠. 그러나 게리 겐슬러 시대가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최근 하락이 심했다. 이걸 뭐 성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렇게 불평을 했었잖아요. 비슷할진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최근 하락이 좀 심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사실 또 다른 인간 지표인데요.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하는 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좀이 쓰시니까 우리 JP모건의 종필이 형이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돌아가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다 이 퍼센티지보다 더 적게 부르다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1년 내 침체 올 확률이 골드만삭스는 20%, 모건 스탠리는 30%, 종필이 형은 가장 세게 불러야겠죠. 40%까지 올라가면서 침체 온다. 떨어질 때 이런 얘기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게 우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뉴스도 아마 보셨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트럼프는 지금 의도적으로 증시를 폭락시키고 있다라고 앤서니 폼폴리아노라는 저희 채널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꽤나 일리가 있는 얘기여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페드가요. 증시 하락에 반응해서 금리를 낮추게 될 때는 트럼프 행정부는 약 7조 달러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다.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주식 코인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시장금리, 국채금리는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요 결국 미국이 돈을 찍어낼 때 공짜로 찍어내진 않겠죠. 국채를 찍어내면서 그 이자를 이제 산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이자가 떨어진다. 미국에 갚아야 할 빚의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당연히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3월 9일자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4%가 넘게 급락을 원래 한 5%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회복을 하면서 4%. 저도 4%는 정말 오랜만에 봤다 생각했는데 2년 반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국채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리면 25년도에 만기가 돌아와서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다시 연장시켜야 할 국채의 양이요. 무려 9.2조 달러, 1.4경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때만 불쑥 솟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10년물, 20년, 30년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25년도에 뭐 단기 채권도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 렐런 장관이 엄청 돌려막기를 해서 단기로 했는데 그게 만기가 다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시장 금리가 높게 국채 금리가 형성돼 있으면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지금 시장 금리를 떨어뜨려서 그 이자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야, 굉장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굉장한 재주다?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의 경우는 시장 금리, 특히 이 국채금리죠.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 주식 S&P 500은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비례가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때 20년, 21년도는 팬데믹 때문에 이제 좀 정비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던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핑크색, 빨간색이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겠죠. 반비례하니까요. 국채금리 올라가면 주식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은 올라가고, 뭐 코인도 올라가겠죠. 항상 반비례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있다고요? 주식 코인이 떨어지는 와중에 시장 금리, 국채 금리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스캇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 재주가 좋네. 정말 솜씨 있네. 이렇게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그 어렵다는 걸 그리고 나 국채금리 잡고 싶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만 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뭐 처음에 좀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지긋지긋한 관세 전쟁, 백악관에서는 이 담당자는 언제 끝난다고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바로 케빈 헤셋이라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관세 전쟁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케빈 헤셋 위원장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빠르면 다음 달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곧 끝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다.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쳐놨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세를 물어봤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CNBC에 출연을 해서 지금 이거 바이든 정부 탓이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어서 GDP의 역성장 예측은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관세도 일시적인데요. 더 중요한 게 경기 침체, GDP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지금 참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선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보이는 건데, 자, 관세 해결되면 GDP 플러스로 돌아설 거야.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렇죠? 주식은 안 본다고 하는데 지금 침체는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달에 해소될 것이며, 이번 달이라고 하면 3월이잖아요. 그렇죠? 관세 불확실성은 4월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자꾸 안 본다는데 이건 보통 분기별로 발표를 하거든요. 1분기 GDP의 역성장은 지금 일축했다. 그런 거 없어. 일시적일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나는 똥줄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4월 2일이 이 상호관세 때리고 거의 종전 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4월 2일 종전이 될지까진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종전을 이때 시켜야만 됩니다. 트럼프도 그래야 오르고요. 우리에게도 좋고 시장도 그래야 올라갑니다.
왜냐면요, 이거를 또다시 말을 바꾸면서 질질 끌으면 트럼프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또 봐주겠네. 아, 또 바뀌겠네 하면서 뭐 선물 가져올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이때를 데드라인으로 해서 시켜야만, 종전을 끝내야만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트럼프에게도 좋고 상대국들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일이 뭐 다가올수록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그러면 4월 2일로 자꾸 연기가 되고 말이 바뀌었었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트럼프도 좀 빨리 끝내고 싶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굉장히 동맹을 소홀히 했었어요. 예전에 트럼프의 시간표라고 하면서 시나리오 썼던 미라니 형의 보고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동맹국들은 관세를 좀 깎아주고 좀 잘 대해줘야 된다. 비우호 국가는 막 중국 60% 때리고 다 나와 있었는데 문제는요, 일본이 그렇게 많은 선물을 들고 가고, 뭐, 투자도 엄청 한다 그러고, 그 일본 총리가 뭐, 사진, 트럼프의 영웅 사진 있죠? 총알 피한 거. 그거 사진 들고 가서, 와, 막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부를 떨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나요? 아, 근데 니네도 똑같아. 그렇게 선물을 많이 가져갔는데도, 뭐, US 스틸 투자만 하세요. 라고 하고, 한마디도 좋은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선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좀 깎아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됐는데 니네도 똑같아 하면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4월 2일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동맹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비우호국은 뭐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트럼프 배우가 연기를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요,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지표입니다. 절대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그래도 나름 이제 이 세계에 오래 있으면서 야, 이렇게 세 명의 인간 지표가 동시에 등장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떨어질 때 떨어진다. 오르면 더 오른다. 이분들이 의기투합을 했다. 저는 굉장한 매수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아더 헤이즈인데요. 최근에 아더 헤이즈가 이번에는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분이 뭐 글쎄요. 뭐 예측 자체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데다가 트럼프가 뭐 트럼프의 입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분의 주장대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뭐 7만 5천 뚫고 7만 달러까지 간다. 뭐 지지선에서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제가 눈으로 처음으로 맞추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글쎄요. 제 경험과는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면에 이 인간 지표죠. 전설적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트레이더랑 안 맞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인간 지표 같아요. 자, 비트코인 폭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뭐 떨어질 때니까 더 떨어진다고 당연히 했겠죠. 근데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AI의 예측과 대립된다고 해요. 자, 일단 피터 브레트는 본인이 뭐 경험이 많으니까 뭐 더블탑 패턴도 나오고 페넌트라고 해서 뭐 깃발 모양 있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이 패턴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뭐 겁을 주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 AI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페넌트 형태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브랜트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야 AI 넌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대립을 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크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엄청 떨어진다고 합니다. 3월 10일에 나왔던 기사들이네요. 그리고 3월 11일 더 최근이네요. 피터 시프는 사실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 둘보다는 조금 빛이 발한 인간 지표긴 하지만 최근에 역시 떨어지니까 나와서 스트래테지의 파산 위험을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시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스트래테지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봐라 고점 대비 지금 반 토막이 넘게 났었고 전략이 잘못됐다. 이거 CEO 바꿔버려야 된다. 해고시켜. 뭐 이런 식으로까지 폭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인 지표고요. 반등 시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 뉴스가 나온 3월 11일 아침에
비트코인도 샀고요. 이더리움도 사고 로빈후드라는 주식도 샀는데요. 뭐 이제는 없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썼고 막 꾸역꾸역해서 어떻게든 샀는데 근데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비트랑 이더는 그냥 제가 사면 되겠죠. 이제 로빈후드는 미국 주식이니까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해외 주식 계좌로 해서 사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와이프도 저랑 오래 대화를 하고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이날은 좀 격렬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의심에 찬 눈빛으로 후드가 뭐야? 뭔 후드야?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로빈 후드야. 원래는 주식 플랫폼인데 코인적으로 확장을 했었고 또 과거에 제가 많이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샀던 이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뭐 60 몇 달러까지 갔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한 30 몇 달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샀고요. 와이프조차도 약간 흔들흔들 할 정도로 최근 하락이 좀 심했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4년 반감기 사이클은 건재하다. 전혀 깨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다. 끄떡없이 저는 갈 수 있다. 뭐 저의 의견입니다. 끄떡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4년 캔들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드시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지금 현재 어디인가요? 크립토의 가을, 정말 수확을 해야 되는 계절인데 웬걸 비트코인조차도 플러스가 아니네요. 지금 주황색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이 보이고 있다. 이게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되고 사이클이 끝날까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또 다른 차트인데요. 요거는 연간 차트입니다. 2010년부터 25년까지 그냥 2010년의 첫날과 마지막 날, 뭐 최고점, 최저점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쵸? 항상 이게 마이너스 80%뭐 넘었었던 걸로 기억은 납니다만 마지막 날짜는 마이너스 73% 찍혀 있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때도 한 70 몇 프로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나고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본다면요. 봄, 여름, 가을인데 가을이 지금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이게 3월 9일자거든요. 아마 3월 11일에 찍었으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이번은 다를까요? 초록색이 안 나오고 빨간색에서 그냥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66%까지는 못 가겠지만 최악으로도 93,300불에 한 40에서 50%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초록색으로 바뀔 거고요. 얼마를 가냐인데 최악의 경우도 저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빨간색으로 간다면 이번 사이클만 다르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사이클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예쁘게 레인보우를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가 13년도 말 정점. 빨간색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참 즐거웠었네요. 그러다가 크립토 겨울을 오래 지나다가 17년도에 역시 정점. 그리고 또 크립토 겨울을 지나죠. 근데 21년도를 보면요. 자, 여기 쌍봉이 보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요. 하반기에 요 정도로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점점 이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요.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아시겠지만 20년도 3월에 코로나발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 앞봉우리 21년 4월 달에 그렇게 수많은 이제 한국인들을 꼬셨던 알트코인 불장이 이때 찾아왔었죠. 사실 이때 왔어야 할 에너지가 엄청난 유동성의 힘으로 이때 하나가 더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올라올 에너지가 저는 좀 줄어들었다. 요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때 왔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크립토 겨울이 찾아왔었죠.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올라온 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래에 머물러 있죠. 이때 트럼프 당선되고 지금 고점이라고 할 때가 보니까요. 스틸 칩입니다. 스틸 칩에 발가락에도 못 미치는 여기 가장 최고점입니다. 여기 스틸 칩에 발가락을 닿을까 말까
위에서 콕 찍고 뚫지도 못하고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최고점이 아직 그 스틸 칩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발가락을 잠깐 만졌고 현재 부분을 보면 바위 밑에는 이제 파이어 셀이 있네요. 바위에 약간 머리털을 건들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근데 제대로 살아 구간도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사실은 뭐 웬만한 크립토의 겨울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지금 머리털이 잠겨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조차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다.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기운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요. 결론은 뺐다 꼼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고된, 특히 관세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예고된 전쟁, 악재는 악재 당일, 전쟁 종료 날이 파티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코스톨라니가 주장했던 현상이죠. 뺐다 꼼뿔리는 호재든 악재든 이미 예견된 일은 이미 선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혹은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고수의 말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미 코인 주식은 박살이 나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4월 2일에 예고한 대로 관세를 때린다면 그 전후로 해서 분명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저는 정답은 모르지만 배운 대로 생각을 하고 대응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